66쪽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이런 거 공부하겠습니다. 66쪽. 화학 결합을 해서 이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이런 애들이 물질을 구성을 해요. 물질. 원소가 모여서 어떤 물질이 되는 거죠.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각에 주로 많은 원소는 산소랑 규소가 많습니다. 지각에는. 지각은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철과 산소가 제일 많은데, 지구는 철과 산소가 많은데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서 이제 지구 생성 과정도 배웠는데, 지구가 만들어질 때 마그마 바다가 생기고 무거운 철 이런 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핵은 철이 많은데요. 요 지각 있죠, 지각? 지각은 철이 좀 적어. 철이 4등이야, 4등. 철이 네 번째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이렇게 1등, 2등, 3등 이렇게 되는데, 산소랑 규소랑 어떤 암석이 돼요, 암석.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암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생명체는 이제 산소랑 탄소가 제일 많습니다. 산소랑 탄소. 산소가 제일 많고, 탄소가 그 다음. 산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물 때문에 많고, 물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체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게 탄소가 주요한 원소야.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어서 생명체에는 산소랑 탄소가 많습니다. 아무튼 공통적으로는 누가 제일 많느냐? 산소가 제일 많다. 지각에 산소가 제일 많고 생명체에서도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산소는 다른 원소들과 쉽게 결합을 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소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원소들이 다른 애랑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이룹니다. 그 화합물을 이루기 쉽다, 산소가.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은 대부분 이제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는 별로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수소, 사람은 수소가 좀 많네. 네, 생명체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거다. 그러니까 수소랑 헬륨은 이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게 많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차이가 나는 까닭. 암석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성분이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구성 원소의 종류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암석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애랑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물질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지각에는 누가 제일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은 4등. 그러니까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은 이제 암석은 돌멩이 같은 거긴 하지.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어. 지각이 좀 더 큰 범위죠. 근데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어.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현무암이나 화강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까만색 알갱이도 있고 하얀색 알갱이도 있고 뭐 좀 투명한 알갱이도 있고 이래. 요거 하나하나가 광물입니다. 까만색은 흑은모, 뭐 투명한 거는 석영, 그다음에 좀 하얀색은 장석, 이런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로 되어 있어. 근데 광물은 또 뭘로 되어 있냐?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암석들이 모여서 지각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각을 이루는 광물 중에 대부분이 약 92%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대부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부분은 좀 공식을 몇 개 외우고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이제 숙달해야 되는 거고,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고, 화학 부분도 좀 그런 부분 있죠. 뭐 좀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계산을 하거나 이럴 게 있는데,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분야는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자기가 안 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지각은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명체를 살펴보면은 탄소와 탄소 비율이 제일 많은데, 탄소가 많은 이유는 이제 물이 많아서 그래. 물이 H2O잖아요. 그래서 수소랑 산소가 많은데 산소가 원자량이 더 크니까 산소의 질량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이런 게 이제 뭐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단백질에는 탄소가 주성분입니다. 탄소. 그래서 산소와 탄소가 제일 많다. 생명체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애들이 전부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화합물. 그래서 탄소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물에는 산소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산소랑 탄소로 되어 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일정한 구조의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울 건데, 아까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애는 요런 단위체가 있어요. 단위체.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단위체가 있어요. 요런 단위체가 결합을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 단위체가 한 줄로 결합하는 경우, 두 줄로 결합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이 입체적으로 해서 망상구조로 결합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단위체라고 하는 애가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애예요. 그 단위체가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물질이 달라지는 거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20종류인데 그게 결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위체. 얘도 핵산 될 때도 인산당 염기 이거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거든요. 요런 애가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핵산이라고 DNA, RNA 이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녹말 같은 것도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결합해서 녹말이 되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기본 단위체의 배열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집니다. 뭐 1열로 배열을 하느냐, 2열로 배열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되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건데, 지각은 90% 정도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라는 대부분. 근데 광물은 뭐 금이나 은 이런 것도 광물이에요. 뭐 이런 것도 광물이 석탄 뭐 이런 것도 광물인데, 그 중에 암석들이 있잖아. 뭐 나가보면 돌멩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돌멩이들이 대부분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어요. 규산염 광물. 그럼 규산염 광물이란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규산염 사면체. 얘가 규산염 사면체야. 얘가 규소야, 규소. SI가 규소고 산소지, 이게 산소. 산소 4개. 요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야, 얘가. 근데 이 규소가, 원래 규소가 작가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성을 띱니다, 얘가. 그냥 쓰세요, 이렇게 작가 플러스라고. 얘는 2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산소는 2가 마이너스. 이걸 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4의 전화를 가져요. 네. 왜냐면 이제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가 4개니까. 그래서 음전화를 떼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화를 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규산염, 뒤에 문제 풀려고 하는데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화를 띈다. 이게 맞는 설명이야. 이거를 기본 단위로 하여 여러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이 규산염 사면체입니다. 규산염 광물입니다. 규산염 광물. 규산염 사면체의 기본 단위체는 뭐냐? 규산염 사면체. 네, 잘못 읽었다.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뭐냐? 규산염 광물 사면체다. 규소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규소는 14족이고
탄소 밑에 규소가 있어요. 탄소도 14족이고 14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얘는 14번이야. 14번. 14번이면은 전자도 14개입니다. 14개. 전자 14개고 원자과 전자 4개고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4개면 8개가 돼야지 안정해진다. 이런 기억하시죠? 그러면 4개의 결합을 해야 돼. 4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된다. 근데 규소가 여기 가운데 있죠? 그 규소가 4개 결합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산소 4개랑 결합한 거죠. 그죠? 요게 규산염 4면체입니다.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규산염 4면체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 요건 이따 다시 또 나와요. 이런 애가 모여서 좀 더 복잡한 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읽어 두셔야 되는데, 수소, 헬륨은 대부분 빅뱅 이후 우주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고, 헬륨은 여기 이렇게 같이 있긴 한데, 헬륨은 이제 별 내부에서도 만들어지긴 하지.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 만들어진 게 많은 거고, 별 내부에서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 내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고요. 철보다 무거운 거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얘네가 제일 많고, 얘가 3대1 비율이고, 지구에선 철이 제일 많고, 지각에서 산소가 제일 많고, 산소 규소가 많고, 해양에는 당연히 물이 많으니까 산소, 수소가 많고요. 대기에는 질소가 우리 지구죠. 지구의 대기에는 78%가 질소고 21%가 산소고 나머지가 아르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 자, 그래서 규산염 4면체가 아까 음전화 띈다라고 했는데, 규산염 4면체가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양이온은 이제 양전화를 띠겠죠? 얘가 음전화를 띠니까 양이온과 결합을 하고, 요렇게 얘네가 특별히 얘네들끼리 결합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애들을 독립형 구조라고 해요. 독립형 구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연결되어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고, 연결이 안 됐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러면 독립형 구조가 됩니다. 근데 독립형 구조는 공유를 안 해. 얘네가 결합을 할 때 산소가 여기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거 요 하나를 공유하면서 옆에 규산염 4면체가 또 붙어. 이렇게 여기 또 공유하면서 규산염 4면체가 붙어.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데, 요렇게 안 하는 애가 독립형 구조고, 요거를 일렬로만 쭉 하게 되면은 단사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 점들 있잖아요. 빨간 점이 산소야. 산소. 요게 이제 공유하고 있는 산소야. 공유 산소.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 규산염 4면체가 양쪽에 산소를 공유하여 하나의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게 단사슬 구조다. 그러면은 여기는 공유하고 있는 공유산소로 밑에 여기다 쓸게요. 공유산소. 여기 있기는 하구나. 공유산소. 여기는 독립형 구조는 빵이고 0이고, 얘는 2개예요. 2개. 평균. 왜 그러냐면 요 맨 끝에만 없고 여기 중간에는 다 2개씩이에요. 2개씩. 2개. 이해하시겠어요? 2개. 얘는 복사슬 구조는 잘 봐. 여기 얘는 2개야. 하나, 둘. 근데 얘는 하나, 둘, 셋이야. 이해가요, 이거? 얘는 하나, 둘인데 얘는 하나, 둘, 셋이잖아. 그래서 얘는 2개에서 3개의 산소를 공유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2개에서 3개의 복사슬 구조는. 탄산 구조는 요 일부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펼쳐져 있는 건데, 봐봐. 하나, 둘, 3개. 그쵸? 얘도 하나, 둘, 3개. 공유를 3개를 하죠, 산소를. 이해하시죠? 여기 3개. 여기 3개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 구조는 원래 4개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부만 그린 거고,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뭐 찾기가 어렵네.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다 하는 거예요. 네 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규소당 산소의 수가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정확하게 있는데 얘는 그쵸? 근데 여기는 공유를 하다 보니까 산소가 적어지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거 규소분의 산소의 값이 공유를 많이 할수록 작다. 그리고 공유를 많이 하면 이게 단단히 결합하고 있는 것이어서 풍화에 강하다. 풍화는 부서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암석이 부서질 수 있거든요. 풍화에 강하다. 근데 독립형 구조가 제일 풍화에 약하다. 그래서 독립형 구조로 있는 규산염 광물에는 감남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남석.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다. 감남석은 한쪽 방향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깨져요. 깨진다라는 건 이제 불규칙하게 쪼개진다 뭐 이런 거예요. 불규칙하게 깨지는 겁니다. 약간 규칙적으로 깨지는 거는 쪼개짐이라고 해요. 규칙적으로 갈라지는 거는 쪼개짐이라고 하고 깨짐은 불규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깨짐이 지금 감남석과 석영이 두 개가 깨짐이야. 감남석과 석영은 깨짐이야.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는 좀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을 텐데 그런 애가 휘석이라고 하네요. 휘석은 단사슬 구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단사슬 구조에 휘석이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복사슬 구조에는 각섬석이다. 판상 구조로 있는 애는 흑운모다. 흑운모는 뭐 봤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옆으로 약간 옆으로 이렇게 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흑운모. 그다음 장석이나 석영은 망상 구조입니다. 이런 애들은 좀 강해요. 풍화에. 석영은 이제 굳기도 강하고 풍화에 강하다. 근데 장석은 쪼개짐인데 석영은 깨짐이에요. 석영은 깨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물들이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냐, 단사슬 구조냐, 복사슬 구조냐, 판상 구조냐, 망상 구조냐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이제 감남성과 석영은 깨진다. 쪼개지는 게 아니다. 깨진다. 장석과 석영은 풍화에 강하다. 왜냐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아셔야 되고 개념 속속 1, 2, 3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원소 중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인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결합을 4개를 합니다. 그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이거는 공유결합 쓰시면 됩니다. 공유결합. 공유로 쓰시면 돼요. 이거 공유결합은 이제 비금속이랑 결합하면은 공유결합인데 규소는 원래는 준금속이잖아요. 근데 준금속이랑 결합해도 공유결합이에요. 얘 금속은 아니기 때문에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결합하면은 이온 결합인데 이거는 공유결합입니다. 정사면체 구조로 음전하를 띈다. 규산염 사면체가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결합하여 규산염 광물을 형성하는 경우 서로 산소를 공유한다. 네, 이걸 채우시면서 외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결합 구조는 이제 요건 단사슬 구조입니다. 단사슬 구조. 그 다음에 이런 광물에는 뭐가 있냐? 휘석이라는 게 있어요. 휘석. 규산염 사면체 중
규산염 광물 중에 단사슬 구조로 있는 거 휘석이 있다. 알겠지요? 내신 탄탄해. 71쪽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풀어볼게요. (71쪽)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제일 많은 게 산소죠. 산소. 그 다음에 산소 규소 순이니까 지각과 생명체 중 하나인데 규소가 생명체에 제일 많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각을 구성한 원소의 질량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산소까지는 돼요. 산소까지는. 그러니까 탄소랑 산소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A와 규소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같다.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고 규소는 4개이기 때문에 같은 건 아니죠. 그 다음은 3번이네요. 3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이제 하나, 둘, 셋, 4개고 3족이고 전체 전자수는 14개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14족이고 원자과 전자가 4개고 지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소고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주요한 원소에다 맞고요. 산소와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를 이룬다. 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인데 여기 있는 게 규소고 바깥쪽에 있는 게 산소야. 산소. 그쵸? 이거가 맞죠? 아니구나. 모든 광물이라 써있구나. 요것 때문에 틀렸네. 모든 광물이 아니라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이다. 요거는 바뀌었고, 규산염 사면체 정육면체 구조가 아니라 이게 사면체 구조예요. 사면체. 이거 정사면체라고 해요. 이런 거. 정육면체가 아니라 정사면체라고. 정사면체. 면이 4개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적 중성이 아니라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규산염 사면체가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결합하는 경우 A를 공유하여 결합한다. 맞네. 5번의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복사슬 구조네요. 복사슬 구조고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 1개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여 결합한다. 근데 여기는 2개 결합한 애도 있고 3개 결합한 애도 있으니까 요거는 틀린 설명이고, 요 휘석은 단사슬 구조고 요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각섬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섬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답 1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풍화에 잘 견디는 광물은 나고, 망상 구조의 나인데 뭐 비슷하게는 썼는데 모범 답안을 좀 쓸게요. 나는 규산염 사면체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하여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독립형 구조로 있는 애들은 이제 금방 풍화되기가 쉽고, 이거는 단단한 공유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풍화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1등급 도전 문제도 풀게요. 1등급 도전 문제 1, 2번 해보시고요. 73쪽에 1등급 도전 문제 1, 2번 해보십시오.
원소 질량비를 나타낸 것인데, 뭐 사람은 생명체니까 제일 많은 거는 뭐 산소가 제일 많겠죠. 산소, 탄소, 수소 순이고요. 지각에는 이제 산소가 제일 많고, 산소, 규소, 그거는 알루미늄, 3등이니까 알루미늄이겠지. 알루미늄 이렇게 있고요. 기억은 이제 산소니까 A랑 D에 해당하겠죠. A랑 F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니은은 규소인데 2의 원자과 전자수는 같다. 2는 탄소인데 둘 다 원자과 전자수 4개로 같은 거죠. 탄소 밑에 규소가 있어요. 같은 족입니다. A에서 F 중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원소는 수소인데 C는 아니고요. F가 되야겠네요. 수소. 규산염 사면체에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 2개가 결합하면 감남석이 된다. 이거는 어려운데 맞아요. 이게 왜 맞냐면 선생님이 아까 이게 규산염 사면체가 전하가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전하가. 근데 이거는 플러스 2인 애가 2개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으로 되는 게 독립형 구조고, 독립형 구조에 감남석이 있어요. 좀 요 문제는 어려운데 니은 3번이 답입니다. 마그네슘 이온 2개랑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독립형 구조고, 독립형 구조에 감남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단사슬 구조고, 단사슬 구조에는 휘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거는 판상 구조고, 판상 구조에는 흑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사슬 구조는 깨짐은 아니고요. 쪼개짐이고, 쪼개짐. 한쪽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얘 나도 쪼개짐인데 하여튼 요 가가 쪼개짐입니다. 장석은 나와 같은 결합 구조로 되어 있다. 장석은 망상 구조로 있어. 망상 구조. 네. 판상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흑음모.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하는 산소수는 가는 2개 공유하고 있고 얘는 3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적다. 맞는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가가 나보다 풍화에 약하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풍화에 약하다. 지금 리을 3번 하셔야겠네요. 어느 정도 알 것 같지요? 약간 쉬었다가 이제 생명체 구성하는 거 할게요. 요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이거 보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네, 68쪽이고요. 아무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인데,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단백질이랑 핵산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전에는 다른 것도 많았는데 일단 단백질 핵산만 이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책에 이제 그렇게 바뀌었네. 하여튼 단백질은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피부 뭐 이런 것도 되기도 하고 뼈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적혈구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래서 뭐 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실 우리 몸체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지방이나 이런 거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영양소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몸을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효소와 호르몬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효소랑 호르몬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이런 거 생리작용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조절을 하는 거야. 단백질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단백질이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몸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체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뭐 병원균 이런 게 침입을 하면은 그 항체가 만들어져서 병원균이 꼼짝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체는 인체의 면역 반응을 돕는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 몸은 이제 생명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이 생리작용도 조절하고 항체 성분도 된다. 엄청 중요한 건데, 근데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색깔이 좀 이렇게 다르게 막 이렇게 해놨잖아. 알록달록하게. 여기 이제 20가지 아미노산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리고 아미노산은 구조가 이 책에 나와 있나요? 아미노산 구조. 특별히 나와 있진 않네, 아미노산은. 여기에다가 좀 그릴게요. 아미노산은 탄소에 이렇게 R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일단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아미노산. 요쪽 부분을 아미노기라고 해요. 아미노기. 요쪽 부분을 카복식이라고 합니다. 카복식. 여기 R은 곁가지라고 하기는 하는데, 요게 곁가지가 20가지가 있어요. 20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전체 20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요런 거죠. 아미노, 이제 카복시기라고도 하고 카복시산이라고도 하거든요. 카복시산.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미노산. 그려보시고. 근데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여기 아미노산 있잖아요. 근데 옆에 아미노산이 하나가 더 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요런 애가 옆에 아미노산 하나가 더 와요. 뭐 같은 종류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일 수도 있는데, 오면 여기 OH랑 여기 H랑 여기 결합을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와요. 물. H 2개랑 O 하나잖아요. 물이 빠져나옵니다. 여기 물이 빠져나와. 이렇게 물이 나와. 물이 빠져나오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거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폴리펩타이드가 얘가 자동으로 꼬여. 이렇게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입체 구조가 돼. 폴리펩타이드가 고유의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 입체 구조를 형성해서 단백질이 돼요.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고, 아미노산이 막 접히고 꼬이고 이래가지고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할 때 그 사이에서 물 분자가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 걸 그래서 이제 물이 빠져나온다고 해서 탈수 축합 반응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봐봐요.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하면은 펩타이드 결합은 하나고 물은 한 분자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가 더 결합하면은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예요? 아미노산 3개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야? 2개지, 2개. 1개, 2개. 아미노산 3개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2개. 물은 몇 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은 2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개, 2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4개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예요? 3개죠, 3개. 물은 몇 개 빠져나오는 거? 3개 빠져나오는 거 이해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아미노산들이 어떤 배열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20종류인데 단백질은 몇만 개예요, 몇만 개. 우리 몸에도 뭐 몇만 개, 한 4만 개 이렇게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는데 되게 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모여서 적혈구가 되고 적혈구는 이제 산소를 운반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며 이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어 입체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 입체 구조를 유지를 하려면 온도랑 산성 정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중요합니다. 체온이 올라가 가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이렇게 막 풀려요. 그러면 단백질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단백질들이 자기 일을 해야지 건강한 건데 체온이 올라가서 단백질이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온도가 40도만 돼도 이제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열과 산에 의해서 산성, 입체 구조가 바뀔 수가 있고 바뀌는 거를 단백질 변성이라고 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 자기 일을 못하는 겁니다. 효소 호르몬 자기가 못하는 겁니다. 단백질에 헤모글로빈 있고 케라틴 이런 거는 손톱과 머리카락의 성분이고 콜라겐 이런 건 피부나 연골, 마이오신, 액틴 이런 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고요. 아밀레이스는 소화 효소에 해당하고 인슐린은 호르몬에 해당한다. 이런 거 전부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단백질은 열이나 온도나 산성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이제 핵산이 있는데 원래 핵산은 핵에서 발견되는 산성 물질 이런 뜻이긴 해. 그 다음에 핵에 있다라는 건데 핵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DNA랑 RNA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핵산의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하는 거는 보통 DNA입니다. DNA에 저장을 해. 물론 RNA에 저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제 DNA가 없고 RNA가 있는 애도 있는데 보통은 저장할 때 DNA 저장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합성하고 이럴 때 단백질 합성하고 이럴 때는 RNA가 관여합니다. RNA. 나중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DNA에 있어. 그 DNA 핵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RNA로 복사를 해. RNA로 전사한다라고 해. DNA는 핵 안에 있고 RNA로 전사를 해서 RNA가 이게 빠져나와요. 핵공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빠져나온 거를 해석을 해. 번역한다라고 하는데 리보솜으로 번역을 해. 그러면은 아미노산을 이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붙여요. 그러면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얘가 세포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어렵지. 하여튼 핵산으로 되어 있는 핵산은 DNA와 RNA로 되어 있고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외우셔야 되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물질입니다. 여기 보면 인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당이 있고 여기가 염기가 있어요. 염기. 요거를 하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뉴클레오타이드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랑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좀 다른데 일단 당에 있어서 달라요. 당. DNA랑 RNA가 당이라고 하는 게 달라. 여기 D에서 D는 봐봐. 요 당은 뭐라고 써있죠? 디옥시라이보스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요 D가 요 D로 오는 거야. DNA에는 이제 요 D는 디옥시라이보스, N은 뉴클레익 엑시드. 엑시드는 산이라는 뜻이지. 아무튼 핵산. 디옥시라이보스가 있는 핵산. 뭐 이런 뜻이야. 근데 RNA에서 당은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에요. 라이보스는 R이지, 여기 R이지, R. RNA. RNA의 당은 라이보스고, DNA의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그게 사실 한 끗 차이인데, 여기는, 그거까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라이보스에서 산소가 하나가 떨어지면은 디옥시라이보스예요. 옥시가 산소인데, 옥시가 산소가 없어졌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요게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 자, 그래서 DNA는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 있는 거예요. 디옥시라이보스. 이런 당이 있는 거예요. RNA는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기가 종류가 다른데, 염기에 DNA에는 ATGC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여기 A, G, C, T라고 써져 있는데 외우실 때 그냥 ATGC로 외우셔야 돼요. ATGC. A랑 T랑 짝이고 G랑 C랑 짝이거든요.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T 대신에 U가 있어요. 유라실.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습니다. 이건 AUGC라고 이렇게, 이거는 상보적 결합은 아닌데 AUGC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어요. 옆에 그 구조는 옆에 있으니까 일단 이따 보자. 그래서 핵산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가 결합을 해가지고 쭉 결합을 해가지고 엄청 길게 되는 건데, 잘 봐. 인산당 이렇게 인산당 여기가 뼈대를 골격을 이뤄. 골격. 인산당 골격이라고 해. 골격. 인산당 골격을 이루고 그 옆에 염기, 여기 있는 거 염기죠. 염기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 그러니까 다 합치면 5종류인데 DNA의 4종류, RNA의 4종류 이렇게 있어.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 나선 구조. 그러니까 요렇게랑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서 ATGC 짝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쌤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G인 것 같아요. 녹색이 G죠. 여기가 G가 오면 반대편은 항상 C가 와요. 여기가 A가 오면 여기가 T가 옵니다. 그래서 ATGC 짝이야. ATGC 짝이야. 요 반대편에 C가 있으면 G가 와야 되고, T가 있으면 A가 와야 되고, 만약에 G가 있으면 C가 와야 되고, 이래. G가 오면 C가 와야 돼. ATGC 짝이야. 그 다음에 RNA는 그냥 단일 가닥이야. 단일 가닥. 이거는 뭐 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당이, DNA는 디옥시라이보스고, 얘는 라이보스예요. 그리고 ATGC가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RNA에서는 AUGC. 그 다음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 그래서 저기에 유전 정보를 가져다가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생명체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A는 항상 T랑 타이민이랑 구안이랑 항상 사이토신이랑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뭐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한다. 뭐 이런 의미죠. 예. ATGC가 서로 짝이다. 짝을 이룬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뭔 소리 하는지. 근데
이게 니네 유전자에 뭐 내가 생김새랑 여러분들 생김새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핵에 있는 유전자가 쭉 있는데 여기가 A, T, G, C, C, A, C, G, T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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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T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애도 있고 이게 염기 서열이 다르면 이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붙이거든요.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는 염기 서열이 배열이야, 배열. 이게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서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만드는 단백질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꾸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야지 이제 와닿을 것 같고요. 일단 4, 5, 6번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 속속에 4, 5, 6번. 자,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 주성분이다. 맞죠? 단백질과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얘네 다. 탄소가 주성분이야.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된다. 맞는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단백질은 유전정보 저장하고 이거는 이제 DNA 말하는 거고 핵산은 생리작용 조절한다. 이거 바뀌었네요. 이제 핵산과 단백질이 바뀌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생리작용을 조절하죠. 그 다음에 기억은 이제 아미노산을 의미하고 아미노산 물이 빠져나오는 거고 니은은 물이고요. 그 다음에 간은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간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이 결합은. 그 다음에 핵산의 기본 단위체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간은 염기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게 1대1대1로 결합하고 DNA에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 가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염기의 종류 A라고 하고 아데닌 쓰세요. 이름도 알아야 되니까 아데닌 AT 타이민 G 구아닌 C 사이토신. 그래서 ATG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넘기셔서 70쪽.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노산 20종류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 뼈대로 결합되어 있고, 염기는 ATGC, 이렇게, DNA는 ATGC죠. 염기는 4종류가 있고,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가 있는 겁니다. 염기가 4종류가 있으면.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 하고, 여기서는 이제 당과 인산이 공유 결합하는 거예요. 당과 인산이,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공유 결합하는 겁니다. 이건 펩타이드 결합도 물론 공유 결합인데 특별히 그런 명칭이 있는 거죠. 네, 이거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것도 공유 결합인 거는 맞아.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해도 될 것 같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은 모모가 다양한 조합으로 단위체 쓰면 될 것 같아요.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된 물질이다. 결합해 형성된 물질이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어떤 DNA 이중 나선에서 A의 비율이 23%였다. 그러면 A랑 T랑 짝이니까 타이민이 몇 %겠어요? A가 아데닌이 24% 있으면 반대편에 타이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는 몇 %겠어요? 아니지, 얘도 아데닌이 23이면 얘도 23%인 거지. 그러니까 AT, GC 다 합쳐가지고 100%예요. 염기. 얘가 20이면 얘 23이죠. 그럼 나머지는 얼마죠? 나머지는 G랑 C인데 얘가 합쳐서 지금 46이잖아요. GC 합치면 얼마죠? 54 아닌가? 54? 54겠죠? 그 중에 절반이 사이토신이고 그 중에 절반이 구아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7%겠죠. 사이토신은 27%겠죠. 이해하실까? 알겠어요? 네. 왜냐면 A, T랑 G랑 C랑 짝이기 때문에 A가 있는 것만큼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0에서 빼면 이제 남는 게 54잖아. 그럼 얘가 27, 27 이렇게 있는 거지. 자, 내신 탄탄 6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 1등급 도전까지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신 탄탄 6번부터 1등급 도전에 이제 73쪽에 1등급 도전까지 71, 73 남은 문제 다 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고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기본 단위체는 폴리펩타이드가 아니라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이 모여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긴 하지. 그게 꼬이면은 단백질이고, 입체 구조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맞고요. 단백질의 종류마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가 다르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백질 형성 과정인데, 요게 펩타이드 결합을 의미하고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12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면은 물 분자가 11개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11개. 아까 연습했는데 물분 아미노산 2개면 1개 빠져나오는 거고 3개면 2개 빠져나오는 거고 11개가 빠져나오고 생명체에 약 20종류의 나가 있다. 나는 단백질인데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 거고 단백질은 엄청 많은 거예요. 몇만 개가 있는 겁니다. 틀려요. 그러니까 나는 단백질이잖아. 이 단백질은 되게 많고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 거야. 1번 고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요거는 이제 헥산의 구성 물질인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그냥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고요. 그 다음에 DNA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 디옥시라이보스고 라이보스가 아니고 니은은 염기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입니다. 1대1대1 비율은 1대1대1이고 니은이 4종류가 있다 이런 소리지 이게 4개가 붙는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가 붙는 거지. 1대1대1의 비율을 붙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이어서 인산은 탄소화합물은 아니네. 하여튼 요거는 이제 탄소화합물에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니은은 DNA이기 때문에 AT, G, C까지만 써야 되고 유라실은 RNA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DN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타이밍까지가 들어가요. 4번 고르셔야 하고 그 다음에 DNA의 이중나선의 한쪽 가닥이다.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대편은 이제 위에서부터 쓰라고 되어 있나요? 네. 위에서부터 요거 반대편 AT니까 A고요. 요거 다음에 G고요. 요거 다음에 T고요. 요거 다음에 C입니다. 위에서부터니까 A, G, T, C 쓰셔야 되고 원리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A와 아데닌과 타이민이 결합을 합니다. 아데닌과 타이민이 상보적으로 결합합니다. 하고 구안인과 사이토신이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랑 A랑 이제 원래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라면 진짜 딱 결합하는 건 아니고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는데 A랑 T랑 G랑 C랑 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가는 DNA, 나는 RNA고, 단일 가닥은 RNA고, 이중 나선 구조는 DNA죠. 요거 DNA고, 요거 RNA고. 가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는 RNA입니다. RNA. 그래서 기억이 틀립니다. 이해하실까? 네. DNA가 유전 정보 저장하는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구성하는 염기에 유라실이 있다. RNA는 유라실이 있습니다. 유라실이 있고, 나를 구성하는 당은 RNA는 라이보스입니다. 디옥시라이보스는 DNA 구성하는 당이야. DNA. 답 2번. 이해하시죠? RNA는 라이보스가 들어가 있고요. 디옥시라이보스는 DNA를 구성하는 당이야. 그 다음에 1등급 도전에 3번에 여기가 얘의 DNA 들어가야 되네. 탄소 화합물인가는 가에 해당한다. 여기 탄소 화합물 아닌 게 없어요. 요거 3개 다 탄소 화합물이야.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요거 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못 하고요. B를 구성하는 물질에 인산을 갖는다. 그러면은 RNA입니다. 왜냐면 RNA에 요것도 DNA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헥산을 구성하는 물질은 인산당 염기거든요. 단백질에 인산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라이보스가 있는가는 나에 해당한다. 아니죠. 얘로 가서 DNA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라이보스가 아니라 디옥시 라이보스가 있는가 이러면 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거 틀렸고, A의 기본 단위체는 20종류고요. 배열 순서, 수 이거에 따라 다양한 입체 구조가 형성된다. 맞죠? 단백질에 대한 설명 맞죠? 답 2번. 그 다음에 4번에 자, A는 인산이야. 인산 요거는 디옥시라이보스 DNA여서 그렇죠. 여기는 염기인데 여기 A가 왔기 때문에 요 반대편에는 타이민이 와야 돼. T. C가 오면 여기가 G가 와야 돼. ATGC. 그래서 A는 틀렸고, 일단 이거 바뀌었고요. 인산과 디옥시라이보스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기억이 타이민이고 니은은 구안인이다. 맞고, DNA에서 염기 서열은 1이다. 이게 지금 타이민 이게 구안인이잖아요. 1이 맞는데 왜 맞냐면 얘랑 같지? 9가? 근데 G랑 C랑 같지? 그러니까 요 각각 더한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잘했고, 물질의 전기적 성질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그래서 중단원 정복을 먼저 할게요. 중단원 정복에 펴보세요. 뭐 되어 있나요? 82쪽에 뭐 되어 있는 거 있나? 안 되어 있죠. 그럼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단어 정보 82쪽에 1번부터 7번까지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단어 문제 마저 다 할게요. 1번부터 아까 전에 11번까지 해보라고 했죠? 자, 주기율표인데,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같은 족이어야 됩니다. 같은 족. 1족 뭐 이렇게. 근데 여기 만약에 여기가 있으면 얘는 예외니까 얘랑 얘랑 비슷하지는 않는데 A랑 B는 비슷한 겁니다. 이게 리튬 나트륨이어서 알칼리 금속으로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C와 D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전자 껍질 수는 이제 주기가 같다라는 건데 이 둘 다 2주기잖아. 2주기. 전자 껍질이 2개씩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D가 전자 1개를 이루면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얘인데 얘가 전자 하나를 이루면 D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얘는 전자가 11개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얘는 10개거든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2, 3주기 원소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에 대한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건 어려운 문제지. 뭐 이게 점점점 3개나 있네. 근데 X는 3주기 원소이고 Y와 Z는 같은 족의 원소이다. 이 비율이 이렇게 됐대. 2분의 1, 뭐 1, 2, 3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W에서 Z에 해당하는 원소를 화학 기호를 각각 쓰시오. 엄청 어렵네. 2, 3주기잖아. 2, 3주기. 그러면은 전자 껍질 수 분의 원자과 전자 수가 2분의 1이 나오려면 얘는 2주기 아니면 3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분의 1이 나오려면 뭐 얘가 뭐 3분의 6이거나 아니면 2분의 1이거나 3분의 6은 안 되네. 3분의 6은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3주기인데 2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2분의 1이거나 밖에 없네. 뭐 4분의 2거나 이러면 되는데 4분의 2면 또 4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리튬밖에 되질 않죠. 얘는 리튬밖에 되질 않습니다. 2주기인데 원자과 전자 1개 있는 애. 요거밖에 없죠. 그쵸? 근데 X에 해당하는 거는 뭐 2분의 2거나 3분의 3이거나 밖에 없죠. 그쵸? 왜냐면 1이 나오려면. 그런데 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주기라고 되어 있죠. 3주기. 3주기니까 얘는 알루미늄이 되는 거지. 얘는. 왜냐면 이제 3주기에서 일단 쓸게요. 이거 한번 쓰세요. 리베, 붕탄, 질산, 풀네, 나만, 이게 3주기죠. 여기 2주기고 3주기죠.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이렇게 써보시고, 그럼 이제 3주기인데 13주기려면 이제 원자과 전자 3개려면은 알루미늄밖에 없죠. X는 알루미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2가 나오려면은 2분의 4나 뭐 3분의 6이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 2가 나오려면 뭐 4분의 8, 뭐 4는 4주기는 할 거 없구나. 요거 중에 하나죠. 그쵸? 그리고 Z랑 Y랑 같은 족이래.
그럼 3이 나오려면 뭐 가능하죠? 2분의 6, 3분의 9는 없거든요. 원자과는 9개 있는 거 없잖아. 그럼 요거는 2분의 6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2주기의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산소죠, 산소. 걔랑 같은 족이니까 Y는 황일 수밖에 없죠. 3주기의 6번. 이렇게 매칭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실까? W는 이제 리튬이고요. X는 알루미늄이고, Y는 황이고요, 황. Z는 이제 산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실 수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A는 금속 원소이다. 금속 원소죠. 1쪽이고 2주기. 1쪽인데 1쪽이면은 수소인데 그건 금속이 아닌데 이거는 금속이죠. 그 다음에 B는 두 개의 원자가 공유결합하여 안정한 분자로 존재한다. 근데 18쪽 원소는 분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 설명은 이제 뭐 17쪽이나 뭐 그런 건데, 하여튼 18쪽은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와 C는 이온 결합이다. A랑 C는 이온 결합이죠. 얘는 금속이고 비금속인데, 이온 결합이죠. 네.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이죠. 4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네요. 하나. 뭐 이게 나트륨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17개가 있고, 여기 원자과 전자 7개 있죠. 이거 염소긴 한데, 얘네가 같은 주기냐? 주기는 같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자 껍질 수가 3개씩이니까. A와 B가 화학 결합할 때 A는 전자를 잃는다. 맞죠? 이거 전자 하나 떨어져서 얘한테 가는 거잖아.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맞고요. 화합물 A, B는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물질이다. 이게 소금이거든, 소금, NaCl. 이거는 필수적이죠. 이거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소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필수적이고, A와 B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틀렸고, 화합물 A, B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건 맞죠? 이온 결합 물질이어서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트륨과 염소에 대한 반응인데, 자, 요거 나트륨이랑 염소랑 반응하면은 염화나트륨 뭐 이런 거 되는 거고요. 나트륨을 보관할 때 액체는 물이면 안 되고, 물이면 반응해버리니까 물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 기름이나 액체 파라핀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보관해야 되고요. 생성된 고체 물질을 구성하는 두 입자의 전자 배치는 같다. 어렵네.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 떨어지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돼요. 네온의 전자 배치가. 염소는 하나가 붙으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 이거 보시면 얘가 나트륨이고 얘가 염소인데, 하나 떨어지면은 10개만 있고 하나가 붙으면 18개가 있고 다르죠? 전자 배치가. 전자 배치가 같다라는 말은 틀리고요. 틀렸고, 이것도 아니고, 고체 물질이 생성될 때 전자는 나트륨에서 염소로 이동한다. 이게 맞아요. 얘는 전자 잃어버리고 전자를 얻고요. 얘는 양이온 되고 얘는 음이온 돼서 정전기적 인력을 결합하는 거고. 디귿 3번. 그 다음에 6번에 요거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고요. 공유하고 있는 그림이야, 전자를. 전자 공유하고 있는 공유 결합하는 거고, 이거는 전자를 잃고 얘는 얻어서 이온 결합하는 거죠. AB2와 CA는 화학 결합의 종류가 같다. 얘는 공유 결합이고요. 얘는 이온 결합이죠. 결합의 종류가 같은 게 아니지. 원자 번호는 B는 지금 여기 B가 2개고 A가 하나잖아요. B가 2개고 A가 하나입니다. 얘가 A인 거고요. 얘가 A인 거고,
얘네가 B야. 얘네가 B. 그래서 원자 번호는 전자수를 세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예요. 왜냐면 이 둘 중에 하나는 A 거고 하나는 B 거기 때문에 B의 원자 번호는 9번이고 A의 원자 번호는 전자를 세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중에 하나만 낼 거거든요. 그러면 8번이에요, 8번.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제 8번이고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었는데 2개가 붙어서 얘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고 얘가 C인데 그럼 얘는 2개가 붙어서 얘가 된 거고 얘는 2개를 잃어버려서 얘가 된 거니까 원래는 전자가 2개 더 있었던 거예요. 2개 잃어버린 상태가 얘니까. 그럼 얘는 이제 마그네슘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얘는 12번이야, 12번. 그럼 C가 12번이고 B가 9번이고 A가 8번이니까 요게 맞죠, 요 순서가. 그럼 C와 B는 1대2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만든다. C와 B는 C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가 플러스니까 Mg 이가 플러스 양이온 될 거고요. B는 사실 플로린이거든, 플로린. 플로린은 음이온이 되면 1가 마이너스예요. 전자 하나만 얻으니까. 그러면 얘가 한 개 대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게 맞고 1대2로 결합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런 애가 만들어지긴 해야겠죠. 이런 애가. C, B로 쓴다면 이제 C에 B2 이런 애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1대2로 결합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세요? 이게 써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 파악을 하고 전하량이 얼마인지 이런 거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답은 4번이었고요. 4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수소고 얘는 산소인데 이거는 이제 물 분자 말하는 거네. H2O 말하는 거네. 자, 수소는 빅뱅 이후 초기에 생성되는 게 맞고 공유전자쌍수 수소가 두 개가 결합했을 때 봐봐 여기 수소가 두 개가 결합하려면 결합을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공유전자쌍수는 얘는 한 개고 여기 봐봐요. 얘는 B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8개가 되려면 결합을 2개를 해야 돼. 산소는 이중결합을 해. 왜냐면 6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2개를 해야지 8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얘도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이렇게 2개 이중결합을 해야 돼. 공유전자쌍은 얘는 2개야, 2개. 수소는 1개인데. 틀렸고요. 물에 설탕을 녹이면 전기전도성 증가한다. 안 증가해요. 설탕이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유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전도성 증가하지 않습니다. 녹기는 녹아도 이온이 생성되는 게 아니어서 전기전도성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비중 제일 많은 얘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얘가 산소고 그 다음 많은 게 규소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3등이라고 했죠. 요게 3등이지 지금 C가 얘가 알루미늄이고 얘가 철이고 그래서 A는 규소고요. B는 별 중심에서 생성되었다. 맞죠? 산소는 별 중심에서 생성되고요. B는 A보다 무거운 원소이다. 요 중에 철이 제일 무거워요. B는 A보다 무거운 원소이다. 4번 하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 흑음모가 판상구조고, 요 판상구조죠. 오늘 방금 해서 좀 알 것 같죠. 판상구조. 요거는 독립형 구조인데,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입니다. 이렇게 망상구조죠. 망상구조는 석영이나 장석. 광물의 색은, 색까지 알아야 되네. 장성은 밝은 색인데, 흑음모는 좀 흑색이긴 하겠지. A가 C보다 어둡다. 이게 맞아요. 흑음모가 어둡고, 장석이 밝아요. 이거 맞아. 광물에 충격을 가하면 C는 깨짐이 나타난다. 근데 망상구조 중에 석영은 깨짐인데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으로 쪼개짐이 나타나. 이거는 어렵다. 다 외워야 돼가지고 이건 쪼개짐이 나타나. 이거 틀렸고, 깨짐이 나타나는 거는 깨짐은 감남석이랑 석영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되는 건데, 감남석, 석영은 깨짐이고 나머지는 쪼개짐. A에서 C 중 규산염 4면체끼리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C가 제일 많죠. 얘는 공유를 아예 안 하네. B는 가장 적어야 되는 거고, 지금 C가 가장 공유 산소가 많아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겨서 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A와 B의 특징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단백질과 DNA인데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인을 포함한다. DNA에 인산이 있고 인산이 인을 포함합니다. 동그라미 표되어 있으니까 얘가 DNA고 이건 단백질이고, 효소의 성분이다. 대요. 효소가 DNA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의 효소의 성분이다. 여기 써도 됩니다. A는 기본 단위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었다. 맞죠?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있고, B는 기본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와 기능이 달라진다. 왠지 맞아 보이지만 이건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고, DNA는 이 기본 단위체는 얘가 뭐가 됐건 이중 나선 구조야.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야. 입체 구조가 바뀌는 건 단백질이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그 다음에 11번에 두 종류의 핵산, 가와 난데, 가는 단일가닥이고, 단일가닥. 단일가닥은 RNA이고, 이건 이중가닥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DNA야, DNA.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은 서로 다른 염기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근데 이제 색깔을 봐야 되는 색깔이 지금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쵸? 봐봐요. G랑 C랑 결합하잖아, C. 요거 C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얘가 뭘까, 얘가. 여기 DNA에 없죠, 이 색깔. 얘 뭘까요? 얘 유라실입니다, 유라실은 RNA에만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요게 GC니까 요건 T랑 A인데, AT인데, 요것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이거는 아데닌입니다, 아데닌. 이해하실까, 이거? 요건 타이민이고, 요거는. 알겠어요? 일단은 얘는 C고요. GC 짝이니까, 이거 C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A나 T나 U인데, RNA는 유라실이 있고, DNA 없거든요? 근데 분홍색깔 요거는 유라실인 거고, 둘 다 있는 노란색 요거는, 이것은 아데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소리고, 다음에, RNA에 라이보스가 있죠. 당에 라이보스가 있고, DNA는 디옥시라이보스가 있다. 맞죠? 나의 타이민의 비율이 만약에 23%라면
얘가 23%면 얘도 23% 있어야죠? 합치면 46이지? 나머지 54지? 반으로 나누면 얘 이런 애는 얼마겠어요? 27이겠죠? 근데 니은은 누구지? 니은은 C인데 사이토신이랑 구아닌이랑 같이 27이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다 5번. 하는 김에 서술형 문제도 다 해야겠다. 16, 17, 8번까지 할 수가 있네요. 85쪽에 16, 17, 18번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적어보세요. 어느 정도. 네. 완전 다 모범 답안은 아니어도. 자, 봐봐요. 18적 원소가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까닭을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와 관련되어 서술하시오. 이게 뭐 18적 원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1주기는 2개, 나머지는 8개가 채워진 안정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번에 A와 B, B와 C가 화학결합하여 생성되는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라 라고 돼 있는데, A는 지금 산소죠? 그 비금속이고, B는 이제 뭐 마그네슘이긴 해. 얘는 금속이죠, 금속. C는 이제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A와 B가 결합할 때는 얘랑 얘는 이온 결합해야 돼. 이온 결합. 그러면 얘가 전자를 얘가 2개를 잃어버리고 얘가 2개 가져가면은 얘는 산소 2가 마이너스, 얘는 마그네슘 2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온 결합하면 됐잖아요. 근데 1대1 결합하겠죠? 맞죠? 그럼 1대1 결합하면 양이온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BA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B가 이게 양이온 되고 얘가 음이온 되거든요. 양이온, 음이온 1대1 결합. 그 다음에 요때 결합의 종류는 이온 결합이고요. 이온 결합. 그 다음에 B랑 C랑 반응한대. B랑 C. 요것도 이온 결합이네. 근데 얘는 전자를 하나를 얻으면 돼. 2개를 얻는 게 아니라. 그쵸? 이거 1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BC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온 결합이 돼야 됩니다. B는 1개만 있어도 되는데 C는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에 DNA를 나타낸 것은 DNA의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인데, 간단한 기본 단위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DNA가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원리를 서술하시오. 염기가 4종류가 있거든요. 염기 4종류의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겁니다. 유전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ATGC가 어떤 순서로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다르고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달라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좀 복습을 좀 할게요. 요거 나눠주는 걸로 복습하겠습니다. 네, 요 프린트 풀어보시고, 잘 모르면 책 찾아보면서 문제 풀어봐 주세요. 자, 좀 같이 하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해보겠습니다. 지각과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데,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고요. 그다음 규소, 알루미늄, 철, 순이고, 사람은 산소, 그 다음 탄소예요. 오늘 엄청 여러 번 했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가는 산소인데 지각이나 사람의 몸속에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원소랑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다. 나가 규소거든요. 규소 원자과 전자 4개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은 달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탄소 기본 골격에 다른 원소들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기본 골격을 한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5번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생명체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고 기억이 산소다. 니은이 산소네요. 니은은 철보다 가벼운 원소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맞고요. 기억과 니은은 서로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다.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둘이 결합할 때는 공유 결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이온 결합한다는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 얘네들은 서로 공유 결합해야겠죠. 답 2번. 2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에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온 거죠. 수소가 3등이네. 여기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얘가 산소, 탄소 순이고, 요거는 지각이죠, 지각. 그러면 요거는 산소, 규소 순이죠. 그래서 가는 사람이고, 기억은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 지구에 가장 많은 거는 철입니다, 철. 이 지각에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탄소랑 규소인데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 최대 4개의 공유결합 형성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규산염 4면체고 요거는 이제 판상구조죠. 근데 규소가 3주기입니다. 3주기. 예, 여기 규소잖아요. B는 원자과 전자 수가 6개입니다. B가. 산소가 원자과 전자 6개고 규소는 4개고요. 가는 희석의 결합 구조다. 아니죠. 요거는 이제 판상 구조는 흑음모죠. 흑음모. 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에 요거는 이제 뭐 망상 구조 뭐 이런 거고요. 장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고 장석이랑 석영이 저렇게 되어 있죠. 희석은 기본 결합 구조보다 화학적 풍화에 약하다. 희석의 이게 얘가 화학적 풍화에 강한 거죠. 희석은 이제 단사슬 구조인데 희석보다 얘가 강한 거죠. 약하다. 틀렸죠. 산소 4개 모두 다른 규산염 4면체가 공유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기억되고.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독립형, 복사슬, 판상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에서 규소와 산소는 공유결합한다. 공유결합하는 게 맞아요. 나는 망상구조는 아니고 복사슬 구조고요.
아는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짐이 나타난다. 이거 맞고요. 판상 구조. 유산염 4면체는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4면체와 공유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이거. 그러니까 독립형으로 존재할 때는 이제 다른 양이온과 결합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억 띠를 리을 답으로 쓰면 되고요. 6번에. 그 다음에 7번에 요거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고, 그 다음에 옳은 거 2개 골라라. 기억은 쪼개짐만 있고, 이건 쪼개짐이 없어요. 깨짐이야, 깨짐. 깨짐,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으로 갈수록 결합 구조가 복잡해지고 규산염 4면체 간에 공유하는 산소수가 증가한다. 이거 맞는 얘기네. 이거 맞는 거고요. 규산염 4면체는 전체적으로 전하가 플러스로 표시된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음전화. 디귿과 리을의 구조를 갖는 광물은 주로 쪼개짐이 발달하고, 그거 맞죠? 판상 모양으로만 얇게 벗겨진다. 근데 이제 디귿은 또 판상으로만 벗겨지는 건 아니어서, 일단은 얘는 세모 해놓을게. 광물에 힘을 가했을 때 방향성이 없이 깨지는 것은 기억이 그렇고, 미음도 그러긴 한데,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미음은 석영은 그렇게 돼요. 나는 2번, 5번 고를 것 같아. 나는 답은 보니까 2번, 5번이 맞아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석영은 깨지는 게 맞는데요. 장석은 깨지진 않아요. 쪼개집니다. 두꺼운 판 모양. 그거는 이제 여기서 고를 게 사실 요거밖에 없어서 2번, 5번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원자 한 개가 최대 몇 개의 공결합할 수 있느냐? 4개 합니다.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5개면 5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원자과 전자 5개면은 공결합 3개만 하는 거야. 8전자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면은 전자가 8개가 되려면은 결합을 4개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조가 4면체라는 것에 근거로 옳은 것은, 이거는 너무 어렵네. 이거는 뭐 배운 적이 없고, 이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메테인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화학에서 해야 되는 거여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 마시고. 탄소 기본 골격으로 탄소 화합물을, 여기 뒤에는 좀 안 배운 게 많네. 이런 애들과 양이온과 결합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한 골격 구조는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이거는 책이 좀 바뀌기 전에 내용이어가지고, 이것도 안 할게요. 이것도 10번도 안 하고요. 넘어갈게. 이것도 안 해야겠다. 이거는 지금 책이 바뀌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근데 지금 탄소 화합물을 단백질이랑 핵산만 알려줬어. 그쵸? 책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13번 할게. 13번. 양성자가 6개인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 탄소거든. 탄소. 양성자 6개인 건 맞는 설명이고,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다. 맞는 설명이고,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 비율로 존재한다. 이건 핵산에 관한 설명이죠. 요거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건데,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의 단위체죠.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다.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형성하고 그렇게 되는데, 펩타이드 결합을 나타낸 위치로 옳은 것은, 하여튼 이렇게 비슷한 게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가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여기가 아미노기, 요거 탄소, 요거는 이제 요것도 탄소, 이거 산소 요런데, 요거랑 요게 이제 이렇게 결합하는 거여서 여기가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3번 위치. 3번 위치가 펩타이드 결합이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의 구조다.
이게 DNA잖아, 지금. DNA에서 당은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맞고, 유라실이 아니라 여기는 아데닌이 있어야 됩니다. 유라실은 RNA에 있는 거고요. RNA에 있는 염기고, 가에서 구아닌의 함량은 사이토신의 함량과 같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GC가 짝이기 때문에 그럼 기억 디귿 3번 고르시면 되고요. 14번에 16번에 DNA죠. 그러면 요거는 디옥시라이보스죠. 그래서 가에서 염기는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ATGC 짝이다 이런 소리야. 맞고, 기억이 디옥시라이보스 DNA의 당이니까 맞고요. 나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중 하나다. 이거 맞죠? 왜냐면 이제 유라실은 안 들어가니까 이거 맞습니다. 16번에 5번이고 17번에 ATGC 짝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A랑 T랑 짝, G랑 C랑 짝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같고 요랑 같죠? 근데 지금 A니까 니은은 T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C가 돼야 되고,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에 지금 DNA이기 때문에 니 기억이 유라실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미음보다 큰 수다. 디귿은 지금 T랑 같아야 되니까 23.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니네, T랑 같은 게 아니구나. 다시. G랑 같아야 되죠, G랑. 그 23은 맞네면. G랑 같아야 되니까 23이고, A는 T랑 같아야 되니까 22고, 요거는 30, 요거는 G랑 C랑 같아야 되니까 20. 그래서, 디귿은 미음보다 큰 수다. 디귿은 미음보다 큰 수는 아니다. 이거 다 합하면은 95다. 디귿부터 합치는 거네요. 디귿, 리을, 미음, 미음. 저는 50, 45, 95 맞네요. 그 다음에 기역과 A, 니은과 G의 결합을 DNA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 아니죠. A랑 니은이 돼야 됩니다. 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물은 가에서라는 니은의 염기의 비율값은 A의 염기의 비율값과 동일하다. 아니죠. 니은, 같네요. AT니까 같네요. 미안. 같네요. 그 디귿 미음 2번이네, 2번. 1번에 2번이고요.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18번에 ATGC 짝이야. 그래서, 자, 여기서 보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가의 비율. 가닥이 다르구나, 미안. 이렇게 가닥이 다르구나. 가가닥, 나가닥 이렇게 있네. 이해하실까, 이거? 네. 그러면은, 가의 A 비율이랑 나의 T 비율이랑 같아야 되는 거. 이해하세요, 이거? 네, 반대편에 있는 가닥. 그 다음에, G랑 C랑 같아야 돼. G랑 C. 얘랑 같아야 돼. 30. 그러면은 얘랑 같아야 돼. 얘랑 C랑 15. 얘랑 같아야 돼. 이거 35. 이렇게 되는 거고요. 35, 15, 30, 20. 15, 15, 30, 20. 4번 고르시면 되고. 요 가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 조성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요거를 봐야겠다. 1 되는 이런 거 봐야겠다. 그렇죠? 사이토신이랑 뭐랑 이 비율이 1이겠어요? 구아닌이죠. 그렇죠? 얘가 G. 사이토신 C니까 GC 짝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요거 둘은 AT지. AT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이토신과 염기지.
y는 g. 그러면 얘네가 x랑 g는 아무튼 아덴인과 타이민이면 되는데, y를 따로 알아야 되는 거는 아직 없으니까 그냥 일단 문제 풀어야겠습니다. 네, y는 구한인에다가 맞고, 사람은 gc분의 at 값이 1.6이다. gc분의 그렇게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여기 위에가 타이민 아니면은 아데닌인데,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이 값이나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g분의 뭐 a나 뭐 여하튼 동일해.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값은, 그러니까 얘랑 같으니까 뭐 2g분의 2a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g분의 a랑 똑같은 거잖아요. 1.62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염기 y의 비율이 35%라면, 염기 y가 35%라면 얘는 x는 35가 안 나오죠. 왜냐면 35면은 합쳐서 70이지? 그쵸? 그러면은 얘네는 30이어야 되니까 얘는 1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35가 나오는 건 아니죠? 19번에 2번 고르시면 되고,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자, 요런 거는 단백질 말하는 거고, 이건 핵산의 DNA, RNA 말하는 건데, 효소와 항체 성분은 단백질이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고요. 원소의 질소가 포함된다. 단백질에 질소 있습니다. 물론 얘네 RNA, DNA도 질소는 있는데, 결합 X는 펩타이드 결합이죠.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맞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형성될 때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이제 별로 괜찮고요. 여기 중간에 이제 뭐 탄소 화합물에 관한 문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예전에는 있었어요, 이게. 이거 10번도 안 해도 되고 9번도 안 해도 돼요. 9번부터 12번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네, 수고했고요.